CPU 제조 공정에서 뭐 7나노미터, 5나노미터, 뭐 3나노미터 이런 거는 어디를 계측한 걸까요? 생각해봐도 잘 모르시겠죠?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실제로 계측한 값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케팅용이에요.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뭐 몇 나노미터 공정이다 하는 거 있죠. 인텔이 오랫동안 14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했는데 AMD나 엔비디아는 막 8나노, 7나노, 5나노 이렇게 더 미세한 공정을 사용해서 전성비가 더 좋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인텔 14나노 공정으로 만들었었던 11세대 CPU 제품들이 AMD의 4세대 라이젠 CPU들과 비교를 해서 전성비가 2배 낮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죠. 그런데 혹시 그러면은 그 몇 나노미터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디를 측정해서 나온 값인지 아세요? 아마 오늘 영상 보시고 나시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실지도 몰라요. 자, 근데 애초에 이 몇 나노미터가 어디서 왔냐라는 걸 알려면은 트랜지스터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전선과 전선 사이에 있는 스위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소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뒤쪽에 드레인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틀린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스랑 드레인을 일단은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 게이트가 감싸고 있는 이 주황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전기가 안 통하는 유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원래는 안 흘러요. 그런데 게이트 이 보라색 부분에다가 전압을 인가를 해주면은 갑자기 여기 원래 유리였었던 이 주황색 부분이 얘도 금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채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이 부분을 채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게이트를 스위치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전압을 인가하는 거를 스위치를 누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딸깍딸깍 하면서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껐다 켰다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중간 유리 부분, 원래는 요 주황색 부분, 요거 안에 전체가 다 금속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딱 게이트랑 접촉한 이 주황색 표면 부분만 금속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요게 핀펫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현재까지도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모스펫의 종류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됐고 이거랑 그러면은 그 몇 나노인지 뭔지랑 뭔 상관인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초기의 트랜지스터고요. 지금 쓰는 핀펫의 바로 이전 버전이에요. 이거를 플래너펫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는 이 양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소스, 그리고 이쪽 부분이요.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가 드레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게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게이트 밑에 파묻혀져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노란색으로 네모칸 칠해놓은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이제 유리였다가 금속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 그 채널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채널에 요만큼 길이 있잖아요. 요만큼의 길이를 이제 채널 랭스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이제 채널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 채널 랭스의 길이를 갖다가 이 공정이 몇 나노미터 공정이다 라고 부르는 그 숫자였어요. 그리고 공정이 미세화된다는 거는 예전에는 이 채널 길이를 갖다가 줄여서 모스펫 사이즈를 줄이는 거를 의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래너펫을 쓸 당시만 해도 채널 길이가 일반적으로는 공정 미세도를 의미하는 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줄어들면서 지금 뭐 7나노미터, 5나노미터, 3나노미터까지 줄어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뭐 실제 길이가 이 채널 랭스가 맞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게 됐어요. 이제 아는 것처럼 이제 플래너펫을 안 쓰고 핀펫이라는 걸 쓰게 됐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이제 플래너펫을 사용하다가 핀펫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렇게 핀펫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핀펫으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됐냐면은 플래너펫의 이제 채널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서 쇼 채널 이펙트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엄청 심각한 불량인데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력을 막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CPU를 사용을 할 때 그냥 작업 아무것도 안 걸어 놓으면 이제 아이들 상태가 되어 있고 시네벤치 같은 거 돌려 놓으면 풀로딩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쇼 채널 이펙트라는 거는 아이들 상태, 작업 아무것도 안 걸어 놨는데도 CPU가 풀로드 하는 것처럼 전기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겠죠. 이것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공학적인 어떤 용어랑 그런 지식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만 하려고 해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가했을 때는 요 윗면에 게이트랑 맞닿고 있는 표면만 딱 그 금속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표면이 아니고 이 아랫부분 있잖아요. 요 밑에 부분. 여기는 그대로 그냥 유리 상태를 유지를 해요. 근데 쇼 채널 이펙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 유리 쪽으로도 막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에요. 일로도 막 내려가고 요 유리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막 전기가 흐르고 뭐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튼 이렇게 지 멋대로 빠져나가는 의도를 하지 않은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리퀴지 커런트라고 하는데요. 핀펫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전류가 막 흐르는 거를 잡기 위해서 변경을 한 거였어요. 이 트랜지스터에서 게이트가 한 역할이 전류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거였는데, 플래너펫에서는 이제 게이트가 컨트롤할 수 있는 면적이 요 아래쪽 맞닿고 있는 요 면적 그 한 면이다 보니까 컨트롤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핀펫으로 바뀐 건데, 핀펫으로 바뀐 거 영상을 보시면은 면적이 늘어나요. 보세요. 쭉 내려오면서 이 게이트와 요 부분이 맞닿는 그 면적이 요쪽 왼쪽에 한 면, 그리고 위쪽에도 한 면, 그리고 이렇게 돌면은 오른쪽에도 한 면, 이렇게 해서 총 3면이 생기잖아요. 물론 요 위에 있는 이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엄청 큰 영향을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는 한 면이었던 게 이 양쪽 면으로 다 같이 붙게 되면서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대폭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핀펫으로 바뀐 건데, 이거 진짜 삼성전자에서 만든 영상인데 진짜 영상미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설명을 좀 할까 말까 했는데, 이 핀펫 다음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이 GAA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예요. 아까 전에 핀펫은 3면을 갖다가 게이트랑 맞닿는 면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3면이 아니라 4면이 이제 맞닿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이제 전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선이 지금은 되게 얇아가지고 게이트랑 맞닿는 면적이 그러면 핀펫보다 더 적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이제 MBC 펫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모양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아까 전에는 이 전선처럼 얇게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양옆으로 쫙 늘어나면서 보시면은 게이트랑 맞닿고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이 위랑 이 아래쪽, 그리고 밑에 있는 거에도 위랑 아래쪽 다 합치면은 핀펫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이 게이트랑 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이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전류의 흐름이 더 세밀하고 미세하게, 그리고 더 낮은 전압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핀펫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진 이 부분이 마치 물고기의 등 지느러미랑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핀펫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 물고기의 등 지느러미 부분을 핀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요거는 뭐 물고기는 아니고 고래의 등 지느러미인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위로 이렇게 뻗은 모습. 요게 비슷하다고 해서 그 모스펫 이름이 핀펫이라고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핀펫의 양산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이종호 서울대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되셨죠. 인텔도 이 특허를 사용해서 CPU를 만들었고, 아무튼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핀펫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줄일 수 있겠다. 요 길이를 줄이면은 요쪽 길이를 안 줄여도 요것만 줄이면은 어쨌든 모스펫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똑똑하죠. 근데 당연히 똑똑할 수밖에 없죠.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걸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요 길이를 계속해서 점차 줄여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이 높이를 높게 하면 할수록 이제 게이트랑 맞닿는 면적이 더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잖아요. 이만큼 더 늘어나고 이만큼 더 늘어나고, 이걸로 이제 컨트롤하게 되고, 요 폭을 갖다가 더 줄이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채널 길이라는 거는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대로 냅뒀지만 어쨌든 이쪽을 줄였으니까 이 전체 사이즈가 작아진 거는 맞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채널 길이를 공정 미세도랑 연결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 셀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스탠다드 셀이라는 거는 기본 소자들을 이제 표준화시켜서 라이브러리화 한 개념이에요. 아마 반도체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도
낸드 플래시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낸드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낸드라는 거는 낸드 게이트를 말하는 건데요. 논리 연산을 하는 회로의 최소 단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낸드 게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A랑 B랑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C라는 출력을 내는 그런 논리 회로예요. A랑 B에 둘 다 각각 1이 들어갔을 때는 출력이 0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1, 0이 들어가거나 0, 1이 들어가거나 0, 0이 들어갔을 때는 전부 다 1을 출력하는 그런 논리 회로예요. 근데 이런 전기적으로 0이라는 거는 여기 출력값이 없다, 전기가 안 흐른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이라는 거는 전기가 흐른다 라는 뜻이에요.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뭐 비슷한 다른 게이트들이 이렇게 낫 게이트,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노어 게이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은 요 낫 게이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요거는 낫 게이트라고도 부르지만 인버터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인버터 게이트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들어온 값을 갖다 반전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1이 들어오면은 출력값 B는 0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A에 0이 들어오면은 출력값 B가 1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핀팻이 있어요. 근데 여기 두 개가 같이 있죠. 이렇게 모스펫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인버터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낫 게이트, 그 인버터 게이트가 이런 회로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스탠다드 셀이라는 거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 스탠다드 셀이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예를 들기 위해서 가져온 이미지라 가지고 요 모양이 스탠다드 셀은 아니지만,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은 이런 형태로 각각 다른 논리 게이트마다 여러 개의 셀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팹리스 업체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운드리에서 갖고 있는 셀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칩 설계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방금 전에 보신 이미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런 걸 이제 탑뷰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Y 부분이 요게 셀 높이라는 게 되고, 요 X 부분은 셀 폭이라는 게 되는데요. 요 그림은 이제 90도를 왼쪽으로 기울여 둔 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세워놓고 오른쪽으로 게이트들을 쭉 이어붙이는 형태로 칩 제작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쭉쭉쭉쭉쭉 이어붙이는 형태로 이렇게 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대충 붙이는 거라 가지고 무슨 기능이 있는 칩의 형태는 아니고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긴 한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이어붙이는 형태로 이제 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요 아래까지의 길이가 셀 하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셀 높이인 거죠. 그래서 모든 다른 이제 스탠다드 셀들이 이 셀 하이트를 맞춰놓고 그 라이브러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셀 하이트를 갖다가 줄이는 게 전체적인 칩을 줄이는 거랑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핀팻부터는 요 XY 값 요거를 갖다가 줄여 나가는 게 공정 미세화의 척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스탠다드 셀의 크기를 줄여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5나노다, 3나노다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계측을 한 거는 아니고, 이 스탠다드 셀의 면적이 이전 공정에 비해서 뭐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다음 세대 공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게 뭐 얼마나 줄어든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좀 회사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좀 일괄적으로 생각해서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마케팅 용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4나노 공정이었는데 이제 미세 공정 개발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요 크기를 갖다가, 요 네모칸의 크기를 갖다가 이 14나노 공정 대비해가지고 뭐 한 20%를 줄였어요. 마이너스 20%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음번 세대의 공정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10나노라고. 실제로 요 숫자를 갖다가 내리는 것도 대략 한 20%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10나노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계측을 한 게 아니고 요 네모칸의 크기가 20% 줄었기 때문에
요거는 10나노 공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 싶으시죠? 웬 네모들이 이렇게 많나 싶으실 텐데, 요거는 이제 일본의 유명한 반도체 저널리스트이신 히로시게 고토라는 분이 만든 자료인데요. 요 네모들이 스탠다드 셀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고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랑 핀 그리고 메탈 피치를 수치화해 둔 거고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네모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미세 공정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미세 공정인 거고요. 이게 2018년도 자료라서 최근 거는 없지만 이 아래에 보시면은 인텔의 10나노미터 공정이 TSMC의 7나노미터 공정보다 네모가 작아요. 이게 가로 길이는 뭐 똑같거나 TSMC 쪽이 조금 더 크거나 하는데 이 세로 길이가 인텔 쪽이 좀 더 작죠. TSMC는 40나노미터고 인텔 쪽은 36나노미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텔 쪽이 이 공정의 나노수, 숫자 자체는 더 큰데 TSMC의 7나노미터보다 세밀한 공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인텔의 14나노 공정은 뭐 다른 곳에 10나노였나 뭐 몇 나노였나 아무튼 더 미세한 공정하고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 그래서 둘을 갖다가 1대1로 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인텔이나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여러 반도체 제조 업체들은 이제 셀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또 뭐 의도하지 않은 기생 저항이나 기생 커패시턴스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사이즈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게 공정 미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긴 했어요.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뭐 자동차나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밑에서는 이렇게 생전 못 들어본 이론이나 공정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공학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